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후에 우리나라의 기운은 어떤지, 대한민국의 구군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예, 동자법당입니다. 선생님이 촬영을 하려고 촬영을 세팅하고 있는 도중에 선생님이 이 산불 뉴스를 보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의 기운 때문에 계속 불로 이렇게 임기 말에도 불이 계속 나는구나라고 이제 혼잣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이 아닌 새로운 질문을 준비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그 나라의 왕 대통령이 바뀌면은 기운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후에 우리나라의 기운은 어떤지, 대한민국의 구군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뽑는다면은 주변의 인재 등용을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코로나하고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 상공인들 다 힘들어하는데 좀 전문가적인 분을 뽑아가지고 이 시국을 헤쳐나가게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동산 관계가 뭐 국민의힘에서 뭐 부동산 관계를 잡는다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로 와가지고 부동산 관계가 더 유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화 지금 뭐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화가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너무나 시끄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시끄러운 관계가 좀 시끄러워지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나라가 시끄러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금의 기운이 참 강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금의 기운이라는 것은 좀 전쟁의 역할을 좀 갖지 않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 물가 전쟁도 될 수 있고 뭐 폭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지 않을까. 약소국가로 봐가지고 여기 뭐 소련 오고 중국 오고 미국 오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많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로서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염려입니다. 조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의 기운이 좀 많이 강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불의 기운하고 쇠, 금 해가지고 재난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이 아니고 이제 물, 예. 장마나 이런 물과 관련된 예. 수해가 많이 생길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금의 기운 때문에 전쟁 얘기하셨는데 당선이 되시고 나서 좀 있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예.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계속 북한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건 좀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과 교류가 좀 많이 원만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과 남북 관계는 어떨까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예. 통일부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을 좀 통일부 장관으로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교류 좀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좀 국민들도 힘들고 있는데 좀 북한이나 이렇게 좀 교류를 해서 좀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끔 경제적인 분야에서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의 기운 때문에 예. 금의 기운은 전쟁 기운이라고 해서 자꾸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 예. 저희가 큰 도발이 몇 번 있었잖아요. 뭐 천안함이라던가 예. 연평도라던가 뭐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만한 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 요즘에 좀 잠잠하긴 하지만 혹시 또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여파로서 좀 전쟁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국지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저도 좀 내순 반신반의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만은 더 지금 경제도 힘든데 그 여파가 우리 국민들한테 아픔으로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뭐 차기 뭐 촛불 집회라든지 뭐 이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라도 그런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선생님께 경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장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중소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여러모로 지금 다 모든 우리나라 경제가 다 힘든 추세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누구와 봐도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진다는 사람은 10명을 놓고 봐도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 아까 말했듯이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하시고 많은 조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렸으면 하는 것을 많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TV 같은 거 보면 뭐 정권 보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나중이라도 밀었으면 좋고 일단은 우리 국민들 발등에 얹어진 불이라도 끄게끔 많은 경제적인 분야의 전문가 등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좀 어떻게 보살폈으면 좀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금의 기운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금은 솔직히 돈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금의 기운이 들었으면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금의 기운이 돈이 아니라 칼입니다. 칼이기 때문에 이 칼을 장군이 들고 있는 만약에 이수인 장군이라든지 뭐 장군들이 들고 있는 칼을 내려쳤을 때 그 칼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 그 방향을 얘기할 뿐이지 이 돈의 기운보다는 칼의 기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의 기운이 재물의 기운이 아니고 칼의 기운이다. 예. 이전 정부부터 이제 지금 현 정부까지 최대 목표는 부동산가 안정이에요. 부동산은 과연 안정이 될까요? 부동산은 경제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부동산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여리면 뭐 다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뭐 안정시킨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절대 안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일시적으로 세금 감면해주고 내릴 수는 있으나 1년, 2년 지나다 보면 청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부동산 안정은 좀 너무 희박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그럼 끝으로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네. 가장 먼저 시행한 게 청와대 이전이었어요.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참 이 본 대통령이 용산이 좋다고 용산이 청와대 자리라고 해가지고 뭐 권진법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용산이든 여기 청와대든 간에 국민들이 따라주면은 국민들이 받쳐주면은 어느 자리든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용산에 앉아가 용이 여의주를 부르는 형국이라고 여의주를 부려야만이 그 용이 제대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용이 앉아있다 해도 국민이 성나가지고 불을 지피면 그 용이 그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 안정이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민심을 달래주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몰라도 용산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얼마만큼 헤아줄까 그만치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니까 좀 국민들이 좀 안정된 생활을 하게끔
경제 분야의 모든 분야를 이제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양성해 하셔가지고 좀 국민들의 안정을 좀 많은 생활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동자법당입니다.